네, 안녕하세요. 쿠쿠루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팔란티어 뉴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알렉스 카프의 그 지속적인 내부자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소개 영상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펙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6월 8일 날 지난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에 연례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큰 이슈는 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연례 주주총회 내용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내부자의 지속적인 매도입니다. 6월 8일 날 그 알렉스 카프는 또 매도를 했습니다. 25달러 그리고 24달러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지난주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팔란티어가 25달러를 넘냐 마냐를 계속 보게 되었던 그 시점인데요. 이때에도 매도를 했습니다. 아쉽지만은 이 내부자 매도로 인해서 25달러를 못 넘은 그러한 이유도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상반기에도 63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 하나로는 약 170억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는 이유는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언급을 했지만 스톡 옵션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월, 5월, 6월 지속적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 6월 12일 저녁 13일 오전쯤에 그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 영상이 이렇게 새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사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 요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레딧 커뮤니티에 있는 그 글을 인용해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많죠. 글이 많아서 좀 죄송한데 빨리 말씀을 드리면 팔란티어의 영업 인력을 확장했지만 엔지니어링 중심의 회사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이 비즈니스 업무 관련해서 책임과 형평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장기 소유 주식으로 그 회사가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팔란티어는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것이고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잠재 고객의 고정관념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은 이 파운드리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잠재 고객의 조직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판매팀의 과제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신속한 확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어떠한 케이스에서는 팔란티어의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몇 시간 만에 배포가 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했죠. 영국의 NHS와 이제 백신 협업이 한 가지 예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가치를 깨달은 이제 고객들은 어려운 시기에 팔란티어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기존의 고착화된 경쟁자들, 어떻게 보면 선점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을 방해하려면 이 시장을 빼앗아 오려면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겠죠. 적어도 20배 정도는 그 플랫폼이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평가는 그 주식의 분석가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이 고객의 이익이 얼만큼 나왔는지를 알아야 이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소프트웨어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요약을 제가 하고 싶었지만은 저희가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레딧에 있는 정보를 좀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 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영상 내용이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 거냐면은 중국의 그 어선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에 이제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할까를 보여주는 이러한 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전 이 영상을 보고 놀란 것이 이 팔란티어는 하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미국의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을 전쟁 국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가 저는 좀 놀랐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쉽게 그렇게까지 설명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수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팔란티어는
완전히 미국 자본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놀랐고, 팔란티어에 투자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상상을 펼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너무 크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미국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는 그 스펙 투자 분석 내용입니다. 팔란티어는 다양한 스펙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기업만 해도 총 6개가 있습니다. 릴리온, 살콘스, 셀루리티, 로이반트, 위조, 바빌론 헬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분야를 보게 되면은 드론 택시, 로봇, 생명공학, 제약, 차량 데이터, 원격 의료 이러한 산업에 좀 포함된 기업들을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스펙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잠재 고객들은 팔란티어가 아닌 다른 기업을 통해 가지고 선점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게 먼저 선점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트워크망이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한 기업들은 그 당장의 성과가 나오는, 이윤이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한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러셀 3000에 진입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뤄지고 있었는데 내부자 매도가 이거 어느 정도 방해했다는 의심은 좀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좀 팔란티어의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신뢰가 더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의 스펙 투자는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들어왔을 건데, 저도 그렇고요. 그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팔란티어 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크크루였습니다.